자, 오늘 배우 조민기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홍 팀장님. 네. 자, 오늘 조민기 씨 발인이 치러졌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진행이 됐다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원래는 6시 30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30분 정도 땡겼는데요. 아마 장례식장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원래는 발인이 어제여야 맞지 않습니까? 3일장이. 네네. 이제 아들과 딸이 특히 미국에서 건너오는데 비행기 편 때문에 하루 늦게 왔고요. 네. 이제 입관식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부득이 발인 날짜를 하루 늦춰서 오늘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빈소 또는 이 발인식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조문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공개라고 해도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지만 연예인들이 어떤 조문을 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나 갈 수 있었고요. 아, 말로는 비공개였지만 실제로 가면 조문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네. 취재진의 무분별한 취재, 아하. 무분별하다기보다는 워낙 앞부분이 네. 또 민감했고요. 예. 성추문과 관련돼서 사망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 취재하다 보면 유족이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취재진은 비공개다 이렇게 했고요. 네. 제가 첫날, 그러니까 빈소가 차려진 첫날 밤 10시쯤 제가 갔는데요. 아, 실제로 가셨습니까? 예, 제가 갔는데 네네네. 빈소는 뭐 이 지인들은 많이 와 있었지만 네. 실제로 영정사진이라든가 전광판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10시 반쯤 이제 됐고요. 네.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아, 어제도.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오지 않고 한산하다라고 하던데 네. 실제로 분위기가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 시간에 뭐 띄엄띄엄 서너 명씩 올 정도의 굉장히 계속 내내 한산했고요. 네. 동료 연예인들 동료 모습 못 연예인들이 봤습니까? 오긴 저는 2번 갔는데 2번 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네. 그 유족의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 대표적으로 누가 예를 들면 왔다 지금 왔다 가시면서 곽도원 씨, 네. 그다음에 임혜진 씨, 네. 또 뭐 온주환 씨,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5명, 다 대여섯 명 정도 왔다 간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28년간 조민기 씨가 배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어떤 장례식장 같은 데를 방문했을 텐데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루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칫 잘못하면 연예인들이 그런 이미지 훼손된다는 것도 있고 네. 또 비슷한 이미지로 각색이 됐을 때 네. 마치 조민기 씨,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는 당사자를 옹호하는 듯한 걸로 비춰지는 게 좀 싫어서였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간에서는 같은 동료 배우로 20여 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배우가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을 떠났을 때는 네. 그래도 조문과 죄는 죄대 또 죽음은 죽음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연예인, 물론 가까운 동료들은 물론 빈소에 갔었겠지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의 동료 연예인들,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복잡하게 고민하면서 아주 어려운 조문 자리였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우리 강 팀장님한테 굉장히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레드뉴스 탑10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조민기 씨가 극단의 선택하기 한 서너 시간 전쯤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나요? 네. 그때 저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강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는 아침에 문자로만 소통이 됐고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인들과는 오전에 통화를 했고 저도 낮 시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문을 하고 나서. 아, 아내분께서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던가요? 네, 제가 조문할 동안은 아내분은 그 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충격에서 네.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요. 그 아들과 따님 그리고 이제 누나 그다음에 동생 이런 그 유족들 아주 가까운 유족들이 그 상주로 빈소를 지켰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해서 제가 당시에 통화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아들과 따님은 굉장히 아버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강일홍 팀장이 조민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서너 시간 전에 했던 통화 내용, 조민기 씨의 마지막 목소리죠. 유족들도 굉장히 궁금해했다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일 날 출두하라는데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6일 날 오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 딸내미가 저기 대학원 입학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늦췄는데 조민기 씨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바람 쐬고 오겠다.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고 제가 전화 통화했을 때도 전화번호가 발신자가 없습니다. 네. 그냥 본인 휴대폰은 압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바람 쐬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문자에 답변도 없어서 뭔가 아내로서는 직감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좀 찾아봤고 주변에 네. 또 더 결정적인 거는 집에 창고 지하 2층에 있는 창고 열쇠가 하나 없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바로 갔게 됐고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 조민기 씨, 고 조민기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네, 뭐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었고요. 이제 생전에 들어갔던 여러 의혹들이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고 이제 애도를 하는 것조차를 가지고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좀 SNS 같은데 애도의 글을 올렸다가 또 일부 네티즌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죄와 사람은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자 친했던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는 것까지 너무 타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표하지 않은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를 지난주에 미국 언론들이 언급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한미 연합훈련 참여 무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자꾸 한국 관계자들이 외신을 통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외신들 통해서 저희는 정보를 오히려 역으로 듣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군이 핵 항공모함을 한미연합훈련을 참가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가장 최대 규모의 훈련했을 때만 해도 이제 칼빈 시즌 핵 항공모함이 파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항공모함을 통해서 상륙작전 같은 훈련을 해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북미회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지통신이 결국 그러니까 한미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자,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오지 않기로 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뉴스탑10 팀이 한번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진짜 오지 않는 건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인근 그리고 일본의 해군 공군기지 주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2개 전단이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4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 영해 안으로 진입하지를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영해에서 육지에서 한 200-300km 떨어진 먼 바다에 머물겠다. 항공모함과 함께 호위 업무를 하는 핵추진 잠수함들도 전단을 이루면서 200-300km 밖에 먼 바다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군사적인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모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이 사정거리 그리고 또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F-35 라이트닝 전폭기, 전투기 이런 것들은요 이미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아도 200-300km 밖에 먼 바다에서 머물어도 유사시에 군사적 대응은 할 수 있다. 단 지금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규 대표님? 네,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두 척의 강습 상륙한 전단 해서 네 척의 항공모함급 전단이 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지난주부로 아마 이 5월 달까지 5월 초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7함대의 기함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인데 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주부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2달짜리 수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월 초순까지 공사를 합니다. 이제 네.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7함대의 기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2달짜리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레이건이 빠지면 굉장한 전력 손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5월 초까지는 전쟁을 안 하겠다. 아하. 또 바꾸어 말하면 5월 초 이후에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력을 재정비하겠다. 네. 이런 거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공모함 전단 만일을 대비해서 200-300km 밖에 있지만 사정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처는 할 수 있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불안했던지 한 가지 또 준비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는 대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강습 상륙함 전단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스프함을 비롯해서 LSD, LPD 이 와스프함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역시 미 해병들을 일시에 육지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호위하는 구축함 2척까지 함께 전단을 이루어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축함과 와스프함에 탑승한 미 해병의 인원이 5,000명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5척에 5,000명이 다 탈 수가 없다면서요. 와스프에 한 2,200명, 네. 그리고 이제 LPD하고 LSD에 한 500명씩 해서 한 네. 4,00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1,200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뭔가, 지지통신이 계산 착오를 했던지, 네. 아니면은 그 1,200명이 다른 곳에서, 아하. 이미 와 있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작전을 한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오지 않고 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 전단이 대신 들어왔다. 이 전력을 운용하는 데서는 별 차이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운용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북한의 방공망 그리고 전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운용이 되는 그런 전력이고, 와스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항공력, 전투기를 다 운영을 하지만 그 성격이 이제 상륙에 그 성격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항공모함의 항공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항공모함은 이 폭격면에 있어서는 와스프보다 한 4배 정도의 최소 4배 정도의 위력을 할 수 있지만 이 와스프를 에워싸고 있는 이 호위하는 이 이지스함들이 네. 거의 규모가 항공모함 전단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토마호크를 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은 거의 흡사하죠. 네. 일단은 지금 한반도 분위기를 미국도 상당히 존중하고 의식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항모 전단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네. 현재 일본에 있는 7개 주일 미군 기지에 네.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급유만 좀 받든가. 네. 앙스코리아 긴 F-22 같은 경우는 네. 공중급유를 받을 필요도 없이 북한을 바로 때리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모전단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을 공격할 능력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 상륙훈련이거든요. 네. 작년도에는 상륙훈련이 2,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5,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균 대표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저희 탑10 팀에 해주실 때 일본에 있는 5개 기지에 더 이상 비행기가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됐었다. 그 상태는 지금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때와 달라진 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수리에 들어갔다.
네.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인데, 그게 이제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정상회담의 결과 가부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작전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형 상륙함, 즉 와스프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와스프함이 지금 우리 한미 훈련에 연합 상륙작전의 쌍용 훈련이라고 하죠. 참여하는 것은 글쎄요. 첫 참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와스프라고 하는 군함이 참가하는 것은 처음일 수 있어도 네. 와스프하고 동급의 군함들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 보남 리처드라든지 그렇죠. 뭐 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이 와스프함부터 1호로 시작됐지 그렇죠. 다 같은 배인데 이름만 다른 거죠. 본업 리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종원 시장님, 이재명 차장, 신인균 대표, 안찬일 소장 네 분 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